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말에 분양했던 신동아 파밀리 엘리트 1월 초에 분양했죠. 청약이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동아 건설이 지금 법정 관리가 들어갔는데 사업장이 한 10개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전국에. 그게 지금 다 멈췄었고, 작년, 재작년서부터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PF 사업장들, 부동산 사업장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죠.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그게 이제 올해는 가식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이 망하게 되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크죠. 지방에, 작년 같은 상반기 때는 지방에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를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건설 회사들이 이렇게 안 좋으면 국내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지표죠. 그리고 많은 건축 현장들이 다운되면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일자리들, 이 사람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거는 또 이제 안 좋죠.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정부에서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줍사,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부는 항상 보수적이고, 나라가 지금 이런 내란 상태에 있는 쪽이라 추진력이 없어요. 빨리 이게 마무리돼야지 이런 것도 좀 할 텐데, 지원이 좀 되고 이래야 될 텐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업 진행 중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래요. 이게 지금 청약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중간에 안 좋아, 다른 현장들은 중간에 지금 붕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 2년이 그냥 훑어 지나가 버려요.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허그나 이런 데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은 되는데 1,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입주가 1, 2년이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검단 신도시 우리 1단계 보시면은 102억 있고, 지금 우리 제일 풍경채 어바니티가 지금 입주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소식을 전해드릴 때 분양권 전매, 이게 지금 3년 전매 제한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건수를 봤더니 없어가지고 올해 지금 제가 보니까 34평이 8개인가 9개인가 거래가 됐고, 제가 보니까 금액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올해 해봤으니까 이제 알죠. 금액만 봐도. 39평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됐고, 분양권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무슨 이유에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거래가 시작됐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분양권이 거래가 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역이고, 여기가 검단중앙역, 호수공원역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웰카운티가 지금 올해 이제 입주 시작했겠다, 그죠? 1월 달서부터 입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웰카운티 뒤에 있는, 풍경채 뒤에 있는 여기가 이제 우미린일 거예요. 우미린이 있는데, 우미린이 이제 25년도 9월 달인가 입주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1월 달에 여기 금강 펜테리움, 그 다음에 이제 어바니티 2차가 있네. 풍경채 2차가 4월 달에 있네요, 이게. 여기 지인이 여기 우미린 청약을 받아놔갖고 당첨이 돼서 물어봤더니, 우리 조카인데, 9월 달에 입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 구정 때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작년에 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창신 초등학교로 간다.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9월 달 2학기서부터 개교가 돼서, 여기 지금 초등학교는 여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뒤에 있는 요거 안단테도 25년 6월이 입주 예정이네요. 그죠? 요거 안단테가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요것도 설계, 철근, 누락이니 뭐니 해갖고 저기를 하다가 이 아파트는 합의를 봐갖고 입주가 진행이 됐고, 이름도 이제 민간 이름으로 고치고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호반 옆에 있는 1차 아파트는 여기 이 안단테는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이제 철거 이 문제가 있고, 재판 GS하고 재판 문제가 있어서 재판 한번 걸리면은 몇 년 또 한 5년 지나가 버리니까 힘들죠. 하여튼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이게 입주 소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해 철도망, 우리나라 철도망이 나오는데 GTX가 이제 파주 운정역 쪽하고 인천 1호선 연장선이죠. 여기 세 개가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 연장이 되는데,
요 부분하고 해서 이제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시세에 긍정적이다. 상승 효과가 있다, 많다. 이렇게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검단 신도시 여기 금호올림인 것 같은데, 이쪽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서, 개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발표가 나면 20% 오르고 착공을 하면 30% 오르고 또 30% 올라가고 착공을 하면 20%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한 50% 절반이 오른다. 근데 그 50%가 많이 오른다. 이런 그 옛날서부터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한 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는 또 이제 5호선 또 옆으로 9호선 지나가잖아요. 계양역으로. 여기 계양역으로 여기 계양역이잖아요.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거는 뭐 27년도 개통이니까 제일 가까운 근래죠. 5호선 연장선도 발표가 되고 올해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로 이제 수요에 대한 집중이 많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 마곡지구의 기업들도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업 직원들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여기죠. 우리 검단 신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온다. 그 계양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는 아직 이제 멀었죠. 한 5년 뒤의 일이고 그런 일이 있다. 올해 전부 6월달 개통 예정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사는 다 했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시험 운행 계속 해야 되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운행을 가는 거니까. 다음 소식은 이제 인천에서 인천 지하철 3호선 발표를 했어요. 그 2차 인천 도시 철도 계획에 이제 저기가 됐는데. 계획이죠, 계획. 발표가 됐는데, 이제 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호수공원역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김포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 여기가 불로동 이쪽으로 해갖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1호선이 이렇게 반대해서 되니까 1호선하고, 이렇게 이제 그 순환선이 되는 거잖아요. 인천 순환선이 1호선하고 이게 3호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2호선은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 검암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이제 인천에서는 계획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서울에 보면 2호선이 순환선이죠. 계속 돌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새벽에 가가지고, 이태원에서 술 먹고 갈 데 없으면 새벽 3, 4시에 그거 타가지고, 첫차 타가지고 계속 돌면은 잠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 2호선이 순환선이죠. 인천도 이렇게 순환선을 만든다. 벌써 한 30년, 40년이 다 돼가는데, 35년 정도 됐는데, 인천은 이제 순환선 만들죠. 그래서 이제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순환한다. 철도를 만들고, 가운데는 인천 2호선. 그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다. 요번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게 25년도에서 10년, 35년도까지. 그 전에 한 거는 요거 2개. 25년까지 한 거는. 그 다음에 35년이니까 35년 안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니까 철도가 생기면은.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저번엔가 한번 여기 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감정동 요렇게 불로동으로 해갖고 요렇게 돌아오면 여기 빵집 큰 거 하나 있고 요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막장이었죠. 맨 끝. 근데 이제 여기는 신도시고 여기는 산하나 투인데 여기 뭐 고물상도 있고, 저는 여기 가봤는데, 여기 맨 끝에 이제 햇센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하고 검단 신도시하고 여기하고 이제 도로가 개통을 2월 4일날 개통을 한다. 그럼 여기서 감정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옛날에 불로동으로 돌아갔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감정동 여기 가면 홈플러스 있고, 빵집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제가 몇 번 가봤지만은 여기가 이제 공원묘지거든요. 굉장히 그때 갔을 때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니, 이렇게 공원묘지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네. 뭐 없으란 법은 없지만 그 공원묘지에 좀 생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쪽이 연결됐다, 도로가.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산이 높아서 안 보이니까. 그 물류센터 또 뭐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자리에 여기가 원래는 이제 서울 주변에 옛날에는 묘지 봉분이 있는 묘지를 많이 썼잖아요. 공원 묘지를 저기 천마산 가는 데도 그렇고 양주 가는 데도 그렇고 위로 가면은 이제 벽제 지나서 또 옛날에 고양리라고 그랬어. 송추 쪽으로도 그렇고 의정부 쪽으로도 그렇고 공원 묘지가 나오자마자 공원 묘지 엄청 많아요.
광탄 이쪽으로도 그렇고 골프장들 많고 또 이쪽 이 김포 쪽으로도 그렇고 용인 쪽으로도 그렇고 공원묘지 많아요. 어디 가든지 서울은 벗어나면 과수원도 옛날에는 많았고 그래서 봄에 저희가 이제 저는 종로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상계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배밭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서울에서 나오는 똥 퍼가지고 그래갖고 똥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다 이제 강남 개발되고 나서는 다 없어졌죠. 그러면서 강남 개발에서 밀리니까 세곡동 쪽에 그 양계장, 그 나환자촌 막 있고 이래갖고 그게 모여 있었고 그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막 수지, 구성 생기고 밑으로 수원도 수원에서 수지 가는 길이 지금 엄청 그 광교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도 비포장도로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89년도 이랬을 때 했는데 어찌됐건 그게 다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도시가 확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천으로 해서 인천 가는 길은 이렇게 도시로 연결이 돼 버렸고 이쪽 우리 어렸을 때 이쪽에서 강서구 이쪽으로 가면 여기 김포공항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이쪽 강서구 쪽에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도 벌써 이어져가지고 김포까지 이렇게 돼버렸고 일산이 생겨버렸고 여기 밑으로는 뭐 어렸을 때 안산 저희 고등학교 때인가 안산에 이게 시와 공단이 이렇게 엄청 크게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엄청 크게 있는데 이거 생겼지 인천에 남동공단 생겼지 국가공단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군포 이런 거 엄청 평촌 개발되고 그 다음에 분당 평촌 그 다음에 저기 삼본 일기신도시 부천 중동 그 다음에 일산 일기신도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봐봐 엄청 도시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수유리 청량리는 시골이었단 말이죠. 저 어렸을 때는 청량리는 아니었지만 리가 붙어 있는 거지. 태릉 서능 이렇게 창릉 이런 데는 소풍 다니던 데였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다 이렇게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확장이 된 거죠.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은 아직도 여지가 많다. 근데 수도권은 남쪽으로 도시의 확장이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강남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 88올림픽을 앞두고 강남이 개발된 거라 그리고 89년도에 이제 분당 아파트 짓기 시작했죠. 90년대 초반에 분당 입주하고 뭐 일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기 신도시가 됐고 이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도권을 떠나서 저가 있는 화성도 이제 수도권 엄청 저기 해버렸고 밑에 이제 천안, 아산까지를 수도권을 청주에서 서울역까지 KTX 타면은 40분 걸려요. 제가 검단에서 성수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요.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됐는지,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를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그런 업종들이,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그 나라를 먹여 살렸다면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수도권의 그 IT 기업들, 앞으로도 이 IT 기업들이 국가를 이끌어 갈 거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검단신도시 신곡 그 거래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금호올림 센트럴이 1월 달에는 74가 하나, 84가 2개, 3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디에뜨르 리버파크 중간에 있는 게 1월 달에 하나가 84가 됐고, 디에뜨르 더 힐 위에 있는 거 중앙역 가는 데 쪽에 84가 하나가 됐네요. 그 다음에 로제비앙 포레 디에뜨르 더 힐 밑에 있는 거 그게 1월 달에 84가 하나가 됐고, 모아일과 그랜데 그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안 됐고 예미지 트리플 에듀가 76이 2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보타니파크 1월 달에 임대만 됐구나. 그 다음에 보타니파크가 없고, 프루지오 더 베뉴가 105가 하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임대만 됐고, 우미린 더 헤리티지가 하나가 5구가 됐네요.
그 수변로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호반이 1차가 임대만 됐네요. 당하동이 밑에 그 당하동 쪽에는 대성이 임대만 됐고, 대방 1차 디에트리 펠리체도 임대만 됐고, 그 다음에 유승환네들 84가 하나가 됐네요. 한신더유 캐널파크가 74 하나, 84 하나가 됐고, 신한 인스빌이 94가 하나가 됐고, 금강 펜테리움 1차가 84가 하나가 아니네요. 여기 안 됐네요. 임대가 됐네요. 예미지 더 시그니처 8 임대가 됐고, 우미린 파크뷰 1단지도 임대, 파라곤 센트럴 파크 임대만 됐고, 프라임 호반 서밋 2차도 임대만 됐네요.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월달 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상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막 고도 성장을 하면서 부동산 업이 많이 좋았죠. 건축업도 많이 좋고, 부동산 업 중에 건축업도 들어가 있고, 뭐, 있는데, 부동산 시장 중에 아파트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시장도 있고, 상가, 뭐, 오피스텔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공장도 있고, 요즘에 물류센터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건축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상가나 이런 쪽은 이제 막 지어서 이렇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나서 많이 하지를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한참 분양거 부동산 시장 좋을 때 저기 시행하는 사람들 막 공부하고, 시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행하는 사람들 나와갖고 유튜브 나와서 막 어떻게 해서 싹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우리 그 신동아 건설처럼 사업장이 10개가 되는데 한 군데 딱 무너져 버리면 쫙 쪼르륵 무너져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당분간은 상가, 이게 이제 주택, 아파트나 이런 신축 주택이나 이런 시장을 외에는 뭐 주택을 지어서 다가구를 지어서 임대할 수 있고 이런 거, 우리 뭐 이주야 택지처럼 그런 게 아닌 시장은 이제 건축을 비용을 들여갖고 짓고 빌딩을 세우고 업무용 빌딩을 세우고 이런 게 조금은 주판화를 많이 튕겨봐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서울의 아주 고가 아파트들 지역이 아닌 이상에는 추진해서 힘들다. 우리 수도권에는 또 다행히 3기 신도시들이 남아 있어서 구도심에 뭐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재개발 들어가고 이런 거 사업성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옛날만큼 옛날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도시는 워낙 싸게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그래서 신도시로 교통도 몰리고 이러니까, 수원을 보더라도 광교 신도시나 영통이 좋지. 전철도 다 들어가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호메실 지구처럼 거기도 이제 신도시니까 좋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원당의 구도심보다는 그 검단 신도시가 좋잖아요. 사람들도 몰리고 젊은 사람들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신도시 분양 아파트만 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야 택지는 지금 제가 이주야 택지를 조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그동안 시장은 안 좋았지만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좋은 거고, 이주야 택지가 이제 조금씩 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 F1, F2, F3, F4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여기 이제 그 5호선 연장에 관한 노선이 이렇게 나오면, 또 GTX 노선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 여기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입주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입주가 띄엄띄엄 이제 있어서, 전세 시장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옛날 여기 입주할 때처럼 큰 막 폭락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 지금 이쪽이고 이주야 택지가 조금씩 한두 개씩 거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어저께. 그 거래 건수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신도시 안에 있는 거를 뭐든지 하는 게 좋죠. 상가는 오피스텔은 비추고,
아파트 추천,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주자택지도 괜찮다. 이제 올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뭔가가 이제 내수 쪽에 그 펌프질을 해줘야 내수가 조금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이것조차도 안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살기 힘들어지면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하는 정부를 바꾸는 거예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계속 얘기하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투자를 계속 하신다 그러시면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재차 계속 강조를 해도 GTX에 대한 부분, GTX 노선에 대한 부분, 여기 GTX A 노선은 벌써 끝났어요. 여기 다 올릴 거 다 올랐어. 이 GTX B나 C 아니면 D, B 노선도 지금 역정해지는 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고 이런 데에 경매물건이나 이런 것도 역 주변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3구만큼 오른 데가 있어요. 과천이 많이 올랐어요. 동탄도 많이 올랐고. 여기 같은 경우도, 과천 같은 경우도 이 검단에서 가고 싶은 그 상위 그레이드 옮겨가고 싶은데, 팔고 나서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팔고 나서 좀 보태서 레버리지 해서 이렇게 상급지로 가는 거는 좋죠. 그것도 투자고. 근데 이제 제가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 주공을 13억에 그때 분양가 싸다, 엄청 싸다 해가지고 그때 한 2년 전에 벌써 입주를 했잖아요. 지금 얼마에 23, 한 10억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은행 금리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상급지로 가고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러면 좋죠. 비싼 상급지가 올라도 많이 오르더라. 근데 거기에는 투입 자본이 많잖아요. 단계별로 부모님 잘 만나서 돈 뭐 상속 받아서 생긴 돈 갖고 가는 거야 관계는 없지만, 아니면은 이런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좋은 데로 가는 거는 괜찮죠.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또 지금 쿠데타 상황이어가지고 내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시끄럽고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 10월 달에 9월 달인가 그 8월 달서부터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왜 그런가 특별한 제가 공부를 해도 알고 있는 이유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벌써 다 알고 미국 애들 알고 있었으면은 그 중국이나 이 계엄령을 뭐 한 24년도 초반서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드러난 걸로는 그전서부터 했겠지만 드러난 걸로는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알고 벌써 계속 빠져나갔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전쟁까지 생각했었죠. 그 부분도 파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선은 이게 이 단죄하는 거가 급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가고 뭐 내란죄 이런 거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공수처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쯤인가요? 계엄하기 전에, 계엄이 12월 3일인가 그렇게 계엄을 했을 건데 벌써 지금 2개월이 다 돼갑니다. 제가 그 양귀비 얘기를 했어요. 현종하고 양귀비. 그 얘기를 하면서, 현종이 며느리죠. 양귀비가 자식의 며느리를 마누라로 들여가지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렇게 이쁘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현종이 그 마누라가 현종을 위에 올라쓰죠. 양귀비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그 가족들 그 외척이라고 그러죠. 외척들 다 들여가지고 그 당나라에 다 권력층으로 만들죠. 그 권력은 돈은 권력이니까 다 돈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가 부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그렇게 그 시스템이 아니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자 하나가 그 당나라 전체를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요만한 나라도 아니고 당나라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죠? 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면 그 양귀비가 그 얘기를 제가 10월 달인가 해서 9월 달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양귀비의 말로가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9월 달쯤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
하여튼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왜 이럴까? 그 앞에는 뭘까? 얘의 원인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데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신문도 많이 읽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국정운영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쪽을 편식해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쪽 반대되는 의견, 이쪽 되는 의견 갖고 정보를 많이 해서 정보를 가공을 해서 컨디션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내가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에 관련되는 거니까 투자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런 게 있다 보면 정치를 이해하는데도 가짜뉴스에 그 조작된 이런 거 제가 신문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방송 보지 말고. 방송이 우리 개개인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문이. 이 권력자들이라든지 재벌들 뒤에서 광고를 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신문이고 방송인 거지 절대로 권력은 그냥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머슴이라고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내 머슴이 일을 못하면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아치우는 게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 머슴이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얘 뒤에 있는 그 언론 권력들 또 그 뒤에 있는 돈을 움직이는 재벌들 짬짬이 돼갖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나타난 거지.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시끄러워야 되겠어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45년도에 그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온 똥덩어리들이란 말이죠. 이거를 바꿔야지 되는데 바꾸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돈, 권력을 다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그나마 민주사회니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라도 있지. 이것도 전두환이 노태우 때는 없었잖아. 노태우가 그 박종철 그 열상가 그 대학교 서울대학교 그 학생 그 군부독재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이 6.2 있어서 6.29 선언 해가지고 그 직접 선거로 바뀐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투표를 할 수 있게 바뀐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시끄럽고 지금 언론들이 조작해가지고 이것만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력들이 있다. 이 괴물 뒤에도. 그 괴물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괴물 1, 2, 3, 4, 5, 6, 7, 8 괴물들이 있고 괴물 한 11번째? 이거는 저기 바지 사장인 거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미국도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유럽도 그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경제가 바로 돌아가고 이 정치가 얼마나 지금 그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서부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있고 깨어져 있어서 거리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젊은이들이 나가고 희망이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 어렸을 때 제 종로에 살았으니까 그 86년도, 7년도에 그 6.29 선언 그 하면서 종로 막 서울에 그 대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막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던, 자기 몸 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거를 제가 우리 요번에 그 탄핵 하러 거리에 나온 그 젊은이들 그 모습에서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감사합니다. 윤 소장이었습니다.